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여자 남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에서의 역사교육을 보고 놀랐던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 밖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역사의식과 수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역사 영상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의 역사 교육의 양상을 보고 놀랐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남북한 역사 교육의 내용 중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세세히 완벽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북한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교육을 기초로 해서 남북한이 확실하게 다르게 가르치는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북한 역사 교육의 내용에서 다른 점은 제가 말씀드릴 5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거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조선이 기원전 2333년 단군에 의해 건국되었고 단군에 대해서는 실존 인물보다는 신화적 인물에 가깝다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거조선의 건국 시기는 기원전 30세기 경으로 단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첫 국가를 건국한 건국시조, 즉 실존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993년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고 탄소 측정 결과 약 5000년 전 인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유골을 통해 추정되는 단군의 키는 약 170cm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큰 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듯 숫자까지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저는 거조선의 건국 연도와 단군이 실제 인물이라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거조선의 건국 연도가 약 700년 정도 차이가 나고 단군이 신화적 인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발굴했다는 단군 유적의 거증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왜 아직까지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만약 북한이 고지시름을 알면서도 억지로 건국 연도를 훨씬 이전으로 정하고 단군을 실존 인물화 시켰다면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을 거조선의 뒤를 이은 정통 국가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북한 역사 교육에서 다른 내용 2번째는 거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는 거구려를 기원전 277년부터 기원 후 668년까지 전제했던 천년 강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거구려의 건국 연도를 기원전 37 내지 38년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의 역사 교육에서는 우리 민족의 국가 발전의 큰 흐름을 거조선, 거구려, 발해, 고려, 조선, 북한 이렇게 6개로 연결시켜서 교육을 합니다. 이 6개 국가가 정통성을 갖는 국가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현재 북한을 빼고 가장 강대했던 국가는 거구려라고 가르치며 거구려를 수식하는 용어는 천년강국입니다. 북한의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영화 중에 선현장수라고 있는데요. 이 만화 영화의 배경이 바로 거구려입니다. 획일적인 역사관을 가르치는 북한과 달리 다양한 역사관을 수용하는 한국에서는 거구려를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로 확정짓기보다는 백제, 신라 등과 함께 존재했던 삼국 중의 하나로 교육하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거구려를 천년강국으로 정통국가로 교육하는 이유는 거구려의 수도가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역사적인 정통성이 한국보다는 북한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백제나 신라보다는 거구려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양에서 발견된 유골이 단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태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북한 역사 교육의 내용에서 다른 점 3번째는 신라와 관련된 견해입니다. 한국에서는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거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의 영토를 지배하려 했던 당나라를 몰아냄으로써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신라에 의한 통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한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동족을 멸망시킨 나쁜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 장군이었던 김유신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신라와 관련해서 더 놀라운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의 초중고 대학교의 필수 과목인 김정일의 혁명 역사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도 신라에 의한 통일이라고 가르쳤었는데 김정일이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이에 대해서 선생님과 설전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인즉은 외세와 연합하여 동족을 친 신라를 어떻게 통일국가로 볼 수 있냐 하는 거였죠. 당시 교사와 학생들도 김정일의 말에 설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재학 중에 삼국 통일 문제를 다시 검토할 때 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이 아닌 고려에 의한 삼국 통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일의 논문이 학술 논문으로 그쳤다면 하나의 견해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유일한 정사로 북한 주민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 대신에 고려를 통일국가로 내세운 바탕에는 북한 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임진왜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임진왜란의 승리에 공헌을 한 인물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임진왜란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분, 이순신 장군이 계시잖아요.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끈 전투들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가르치고 있고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나의 죽음을 족들에게 알리지 말라 등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들도 우리에게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양성을 지켜 싸웠던 김웅소와 개호량을 비롯한 10명의 장수들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가르쳐줍니다. 한국에는 이순신 장군을 그린 영화 명량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는 없고요. 대신에 평양성을 위해 싸웠던 10명의 장수들에 대해서 다른 드라마 개호량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북한에서는 이순신 장군보다는 평양성을 위해 싸웠던 10명 장수들에 대해서 더 크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상상인데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평양성을 위해 싸웠다면 한국만큼이나 훨씬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북한 역사 교육의 내용에서 다른 점은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 대원군의 세국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대해서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도 정치를 없애고 왕권을 강화하는 등 내적으로는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반면에 세국 정책을 함으로써 개방을 늦추었고 조선이 근대사회로 진입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세국 정책을 통해 일정 기간 외세의 침략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세국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별개로 명성황후 민비를 외세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한 사대주의자로서 우리나라를 외래 침략자들의 세력권 확장을 위한 싸움마당으로 전변시킨 부정적인 인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북한에서는 명성황후라는 호칭을 거의 쓰지 않았었고 대부분 민비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당시 학생 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받으면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현재 북한의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역사 교육을 받으면서 별로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잘한 거라고 가르치는 것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국 정책의 폐해를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세국 정책을 지지하는 교육을 듣다 보니까 북한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암울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한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요.
북한은 역사적 사실들마저도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서는 역사 교육이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거증하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입맛대로 다듬어진 역사가 일률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이것이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김부자의 공적으로까지 미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